그러면 대표님이 이때까지 거두신 네. 가장 큰 이익은 몇 프로인가요? 그래서 제가 금융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했고요. 그 기법으로 해서 제가 많이 그 수익을 얻은 게 그래도 한 2000%, 3000%를 연수익률을 거둔 적도 꽤 여러 번 많습니다, 저는요. 2000%요? 네, 이게 뭐 사기나 거짓말 같으시겠지만은 팩트입니다, 여러분. 공장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땅을 보실 때 삐뚤빼뚤 못생겼다고 해서 그 땅을 무조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삐뚤빼뚤 못생기고 푹 꺼졌기 때문에 그렇게 못생긴 땅이기 때문에 땅 주인, 매도인조차도 땅을 싸게 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분이 거기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삐뚤빼뚤하고 푹 꺼진 농지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은 거기다 공장을 질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가 공장 질 수 있는 입지가 좋은데 땅이 푹 꺼지고 되게 삐뚤빼뚤 못생겼다. 막 모난 데가 너무 많다. 하지만 디벨로퍼 눈에는 저게 삐뚤빼뚤 푹 꺼졌지만은 저거를 성토해가지고 저걸 딱딱 쪼개갖고 분할해갖고 성형 가공 개발을 해가지고 디벨롭해서 거기다가 건물들 제조항이나 공장 조그만 소형 공장들을 제조항이라고 하거든요. 제조항들을 60평짜리를 쪼르르륵 앉혔을 때 물건이 한 4개 정도 상품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해갖고 소규모 공장 단지로 제조항 부지로 개발해가지고 거기를 60평짜리를 쪼르륵 져서 팔거나 아니면 토목공사만 해서 공장 용지로 소규모 제조장 용지로 분양을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디벨롭을 해가지고 그 못생기게 푹 꺼진 농지도 땅 주인은 못생기게 푹 꺼져서 가치가 없다 판단해서 당연히 싸게 팔겠지만은 디벨로퍼는 그걸 캐치해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공장 입지로 좋은 자리라 그러면은 거기다 저렇게 소규모 공장을 져서 엄청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 이익도 굉장히 컸겠네요. 1300평 정도의 푹 꺼진 못생긴 농지였는데 거기서만 제가 한 1년 반 정도 개발하고 건물에서 분양해가지고 벌써 그건 좀 됐어요. 한 7, 8년 전 일이거든요, 그건요. 그때 그 당시 돈으로 한 15억에서 16억 제가 벌었습니다. 와. 그것도 한 1년 반도 안 돼가지고요. 직접적인 개발 가치가 상당하군요. 예, 그렇죠. 한 8년 전에 그 정도 벌었으니까 그 당시 물가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제조장 하시는 분들도 돈 열심히 벌고 계시겠네요. 그분들도 땅값이 또 그 이상만큼 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많이 부자가 지금 돼 있는 거죠. 처음에 못생긴 땅, 푹 꺼진 땅 이런 땅을 저렴하게 매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경매나 공매로 그런 땅들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면 대표님처럼 이런 개발가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경매나 공매나 신탁공매도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기법 중에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시장 안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물건을 획득할 수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도 그렇게 여러 번 많이 해봐서 많이 또 이익을 창출했지만은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가능한 상급지, 상급지 지역 내에서만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 대표님이 생각하는 지가 상승은 어떤 건가요? 토지의 가치 상승에 의해서 그 시세 차익이 벌어지는 걸 지가 상승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저같이 토지 개발에 정통한 사람들은 시세 차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세 차익을 내가 어느 정도 거두겠다라고 이렇게 딱 집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 아닙니까? 그 부동산 입지에 따라서 거기에 최고로 유용한 토지 디벨롭의 그 상품을 찾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그 시세 차익을 제가 만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근데 그에 앞서서 토지 디벨롭을 가미해서 굉장한 파괴력의 수익을 거두려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잘 활용하고 금융기법을 잘 활용할 줄 아시면 토지라던가 부동산 개발할 때 그 레버리지 기법을 잘 활용할 줄 아시면은 그 레버리지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10억을 들이든 1억을 다 돈을 들여서 하지 마시고 1금융권이 됐든 2금융권이 됐든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 레버리지 기법에 의해서 엄청난 그 파괴력인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금융 공부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가 지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00% 가능한가요? 지가 상승도 표현이 맞겠지만은 상승에 대한 이익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부동산 토지를 원형지를 사가지고 제가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개발된 상품 자체가 워낙에 감정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투자한 돈이 전액이 다 회수가 됩니다.
오히려 더 회수하고 플러스 알파로 더 은행 돈세가 더 남는 경우도 제가 많습니다. 물론 잘 물건을 골랐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도, 둘째, 셋째도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여기서 첫 단추는 뭐겠어요? 물건을 얼마나 잘 고르냐가 관건이거든요. 좋은 물건을 정말 싸게 잘 고르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일들은 자기가 기계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첫 단추 잘못 끼게 되면 다운크로지만 첫 단추를 잘 껴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사게 되면은 나머지는 자기가 공부하고 겸한 대로만 충실하게 움직이시면은 결과의 답은 거의 나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개발을 하게 되면 이익이 굉장히 크다고 하셨는데 당연하죠. 실질적인 사례가 있나요? 토지 개발을 해서 시대착을 보는 여러 가지 컬럼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은 용도 지역을 종상향 시킬 수 있는 그런 공법 공부를 좀 여러분들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표님 아시겠지만은 농지 많이 다루시잖아요. 네. 많이 아시고요. 네. 농림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절대 농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절대 농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농림 지역을 해제시키거나 변경시켜서 종상향을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도 토지 디벨롭 기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농업진흥구역이 계획관리지역화되고 생산관리지역화되고 종상향을 한두 단계, 세 단계 종상향을 점핑시킬 수 있는 이런 그 공법 공부, 토지 디벨롭에 대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토지 가치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종상향에 대한 개발 공부도 필요한 것이고요. 토지 개발할 때는. 그리고 또 그런 공법에 대한 종상향 말고서도 그 입지에 맞는 최유효 상품, 여기다 공장을 때려줘야 되냐, 주유소를 허가를 내야 되냐, 물류창고로 가야 되냐, 집을 지어야 되냐, 또는 근생 상가를 줘야 되냐.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 어떤 허가 종목을 내야 되는지 입지에다가 최유효 조건의 상품이 될 수 있는 그 입지에 맞는 아주 좋은 인허가를 내게 되면은 그 땅은 더 가치가 있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 최유효 조건의 상품, 디벨롭 상품을 찾아서 인허가만 내놔도 그 땅의 가치는 무지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종상향돼가지고 네. 성공한 곳이 있나요? 여러 군데 있죠. 그냥 멀리 갈 것도 없고, 대표님. 우리가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 제 빌딩 4호 있지 않습니까? 여기 8타면, 화성시 8타면 하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TY 개발 이 5층짜리 이 빌딩 4호도 원래는 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 땅 절대농지였었어요. 농림지역 절대농지 땅을 제가 이거를 이제 도로가 치고 나가서 이게 일정 면적 이하, 만제곱이라고 하는데 만회배 이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일대를 제가 농업진흥구역을 제가 해제시킨 겁니다. 그래서 해제시켜서 농림지역을 해제시켜서 여기를 제가 현재는 생산관리지역 내 산업용지로 종상향이 현재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생산관리지역화로 내가 몇 단계를 점핑시켜서 종상향 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서 지금 5층짜리 빌딩 TI 개발 4억을 제가 여기다 진 겁니다, 대표님. 요것만 해도 벌써 종상향 하나의 예가 되겠죠. 제 4억만 해도. 개발 이익이 굉장히 크겠네요.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때가 한 5년 전쯤에 이거 샀거든요. 네. 그때 한 평당 한 80만 원 주고 샀는데 이 사거리 코너 자리를. 근데 이게 지금 시세로 땅만 가치를 따지자면은 지금 이게 생산관리지역 내 산업용지로 돼 있거든요. 이 땅이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그때보다 물론 5년은 지났지만 종상향된 게 너무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평당 따지면 거의 한 5, 600 됩니다. 와, 예. 왜냐면 사거리 코너 상가 자리이기 때문에. 대출 안 끼워서 뭘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공장 테마라는 게 아파트나 상가보다 대출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용이롭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 잘 아시잖아요. 아파트나 그런 주거 상품은 LTV 제한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스트레스 DSR 제도, DTI 제도 이런 제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무주택자 아니고서는 아파트 대출에서 LTV 높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금융 제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공장 테마에 대해서는 대출이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굉장히 쉽습니다. 아파트보다 훨씬 대출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가 좀 더 통상 감정가의 7, 80%는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에코티라 그러는데 에코티가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이 공장 테마가. 그래서 대출하기가 이 공장 테마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렇지. 여기가 블루오션입니다, 여러분, 공장 테마가. 그런 부분까지 다 오픈하실 거죠? 대표님이 하시면 해야죠. 예. 대표님, 네. 돈부남이라는 채널 아세요? 동부남은 제가 몇 달 전부터 하는 유튜브거든요. 대표님, 그럼 유튜브 왜 네. 운영하세요? 주변에 권유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난하게 커서 지금 이렇게도 버젓이 돼 있긴 한데 이 경기 침체, 이 불황에
저의 이 지식과 경험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알아주시면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저도 또 그 도움 주신 분들 또 생각도 많이 나고, 저도 이제는 나이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년이 넘어가서부터 저도 사회에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재능 기부죠. 그렇게 하는 좀 생각이 좀 요즘에 좀 있습니다. 예. 화성 쪽에 인지도가 좋으시니까 네네. 이쪽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쪽의 사람들도 많이 오겠는데,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노하우를 풀지는 않으시겠죠? 이 토지 개발에 대해서 5단계의 레벨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 아카데미에서는 3단계 정도 수준 내에서만 좀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4단계, 5단계까지 가려면은 이 3단계 정도는 졸업해줘야 이분들이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 아카데미에서는 3단계 정도에서만 일단 제가 강의, 테스트를 현재 제가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정도 하면 실력이 어느 정도 돼요? 3단계까지만 졸업하시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천만 원, 3천만 원, 뭐 1억 그 정도만 갖고 계셔도 아마 제대로 땅을 잘 잡으시면 연수익률로 한 300~400% 그거 이상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0~400%면 1억이면 한 4, 5억 만드는 거죠. 와. 1년 정도 봐가지고 연수익률이니까. 또 레버리지를 이용할 경우. 예. 대표님이 이렇게 지식 나눔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네. 기왕 지식 나눔 하는 거 좀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대표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데 그거 그래도 무료봉사는 안 돼요, 대표님. 그럼요. 누가 이런 거를 무료로 하시려고. 이거 대한민국에서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하는 솔직히 강의가 될 거라서. 일단 기회는 주셨으니까요. 어떻게 이 부분을 잘 활용하고 또 마무리하고 이런 부분은 각 회원님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관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